인터넷 괴담 100원 뽑기.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은 수업을 마치면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문방구로 갔는데, 그것은 빠지지 않는 우리의 하루의 일과 중 하나였다. 문방구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주인 할아버지를 100원 할배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렇게 버릇없고 건방진 별명을 붙였던 것은 할아버지가 항상 100원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중얼거렸기 때문이었다. 학교 옆에는 여러 개의 문방구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가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멀고 외진 곳에 있었다. 그럼에도 나와 친구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들렀는데, 할아버지의 가게에는 다른 문방구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100원 뽑기라는 것인데, 100원을 내고 커다란 판에 붙어있는 수십 개의 종이 중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종이에 쓰인 등수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상품을 내어주는 식이었다. 아마 나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놀이인지 알 것이다. 1등에서 5등까지가 당첨이었고 나머지는 꽝이었는데, 당첨 상품은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꽤나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 꽝이 나온다고 해도 100원어치의 사탕이나 과자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없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우리는 그날도 어김없이 100원 뽑기를 하기 위해 할아버지의 문방구로 향했다. 그런데 가게 안에 막 들어선 나는 흠칫 놀랐다. 우리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뽑기 판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고, 옷에는 더러운 얼룩 같은 것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야, 너 뭐해? 아이, 빨리 들어가자. 더워 죽겠다. 내 뒤에 있던 친구들은 입구를 막고 서 있는 나를 닥달하며 떠밀었고,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친구들을 바라봤다. 녀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문방구 안으로 들어섰고, 주인 할아버지 역시 가게 안쪽에 앉아 부채를 흔들면서 TV를 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순간 차가운 물속에 풍덩 빠진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리 철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해도 저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뭐해? 빨리 뽑아. 오늘은 너부터 뽑는 날이잖아. 나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며 여자아이를 힐끔 쳐다봤다. 단발머리에 창백한 피부. 아이는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뽑기고 뭐고 그 자리에서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가 손을 들어서 뽑기 종이 중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참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만큼의 호기심도 일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망설이자 친구들이 또다시 나를 재촉하며 성화를 부렸고 결국 나는 두 눈을 질끔 감은 채 아이가 가르친 종이를 뽑았다. 우와! 대박! 너 5등이야! 나는 놀란 눈으로 종이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쳐다봤다.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소란을 들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역시나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는 눈치였다. 맨날 꽝만 뽑더니 오늘은 운이 좋네. 더 뽑을 거면 뽑거라. 다 끝나면 그때 교환해주마. 할아버지는 다시 TV 앞으로 갔고 나는 5등을 뽑은 기쁨에 무서운 것도 다 잊은 채 기대에 찬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놀랍게도 아이는 이번에도 뽑기 종이 중 하나를 가리켰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뽑아냈다. 결과는 2등. 친구들이 또다시 탄성을 질렀다. 지금까지 2등을 뽑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오늘 1등을 뽑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아이가 알려준 종이를 뽑았다. 결과는 아쉽게도 꽝이었지만 나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무려 5등과 2등을 알려줬으니 뭐 한 번쯤은 삐끗한다고 해도 괜찮았다. 매일같이 꽝만 뽑던 내가 아니었던가. 게다가 용돈은 아직 200원이나 더 남아있다. 2번의 기회가 더 있었던 것이다. 제발 이번엔 1등을 좀 알려줘, 응? 그렇게 기도하며 나는 또다시 아이가 가리키는 종이를 뽑았다. 오! 3등! 야, 너 오늘 장난 아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1등이었다. 내가 간절한 얼굴로 그 아이를 바라보자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다. 흰 자위가 없는 온통 새까만 눈동자. 그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본 순간 잊고 있던 공포감이 밀려왔다. 나는 너무 놀라서 뒤로 조금 물러났고 아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래, 제발 이번에는 1등을 알려줘. 하지만 나는 그런 나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진열장 위에 올려진 커다란 장난감 자동차를 가리키는 걸 봐야만 했다. 그게 왜...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런 내 반응에 아이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으로 두 눈을 부릅뜨며 또다시 분명하게 장난감 자동차를 가리켰다. 그리고 아이가 입을 쩍 벌리며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 찢어질 것 같은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마구 쏟아져 내렸고 붉게 물들어가는 아이의 두 눈동자를 보며 나는 그대로 정신을 놔버렸다. 그 일 이후로는 나는 한동안 할아버지의 문방구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친구들과 함께 다시 문방구를 찾아갔지만 어쩐 일인지 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문방구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말도 있었고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었다. 이런저런 추측성 말들이 떠돌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갔고 이제 나와 친구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인 친구를 통해서 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백원할배가 어린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하여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동네에서 우리 또래의 여자아이 한 명이 실종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할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이 할아버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실종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나오며 덜미가 잡혀버린 것이다. 할아버지가 뻔뻔스럽게 문방구를 계속 운영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곳에 계속 드나든 것도 너무 소름 끼쳤다. 그리고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할아버지의 낡은 승용차 번호가 바로 5203이라는 점이었다.